네, 이번 시간에는 간접인용절에서의 종결법과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라면 문장이 있고 뒤에 고가 붙었죠. 따옴표 없이 고가 붙으면 뭐예요? 간접인용절이죠.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있는 건 간접인용절인데 이 간접인용절과 관련된 직접인용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인간이 존귀합니다. 인간이 존귀하오. 인간이 존귀하네. 인간이 존귀하다, 인간이 존귀해요, 인간이 존귀해 라고 말했다. 이 모든 직접 인용절이 다 가능하죠. 그죠? 이것들을 간접 인용절을 바꾼다라고 하면 맨 위에 있는 요거 하나의 표현밖에 안 됩니다. 합니다, 오, 네, 다 해요, 해 해서 다양한 높임 등급 있죠. 하십시오, 하게, 하오, 하게, 해라. 그 다음에 해요체, 해체 이렇게 다양한 높임 등급이 있는데 전부 다 높임법이 통일돼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간접 인용될 때는. 그래서 높임법이 하나로 통일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높임법이 중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종결형이 통일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종결법이 중화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했을 때 종결법이 중화된다는 얘기는 평서문을 만드는, 그러니까 문장의 유형 중에서 평서문 있잖아요. 평서문을 만드는, 평서문을 구현하는, 평서문이 실현되는 여러 가지 어미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어미들이 다라는 하나의 형태로 통일돼요. 그래서 종결법도 통일되고 종결법이 통일되다 보니까 그 통일된 종결법이 드러내는 높임법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높임법도 통일됩니다. 통일된다는 걸 변별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중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직접 인용절에서는 다양한 종결법, 다양한 높임법이 가능하지만 간접 인용절에서는 종결법과 높임법이 중화된다. 종결법과 높임법이 통일된다. 하나로 통일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되느냐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평서문이랑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다로 끝납니다.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다로 끝나고요.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다죠. 그래서 이라로 통일됩니다. 이것은 책상이라고 말한다.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문장을 종결하는 방식이 세 개잖아요. 한국어에서. 동사로 끝나거나 형용사로 끝나거나 체험 플러스 이다로 끝나거나. 그죠? 동사나 형용사로 끝날 때는 다로 평서형이 간접 인용되고요. 서술격 조사를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의 형태에서는 간접 인용될 때 이라로 안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문문일 때는요. 동사일 때는 느냐예요. 밥을 다 먹었느냐. 형용사일 때는 그냥 냐만 붙어요. 멋있냐고 이렇게. 그 다음 체험 플러스 이다일 때는 이냐로 쓰여요. 책상이냐고 물었다 이렇게. 자, 명령문일 때는 간접 명령문 있죠. 우리 하라체. 그래서 어라 아라가 아니라 그냥 라만 결합하는 간접 명령문 있잖아요. 간접 명령문의 형태로 안깁니다. 그래서 그는 밥을 먹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청해문 같은 경우에는 자로 끝나요. 그래서 그는 밥을 먹자고 말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탄문이 간접 인용될 때는 앞에서 감탄문이랑 평서문은 또 동일하게 다나 이라로 끝나거든요. 근데 감탄문 안에는 여러 가지 감탄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이고 무거워라 했을 때 아이고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응하는 부사로 바뀝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라고 말했다 라고 한다면 간접 인용으로 안길 때 그 친구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감탄사는 부사로 교체된다 라는 것 정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